데님 팬츠의 대략의 외곽은 이제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벨트 고리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고리가 제봉될 위치를 트레이스 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선이 잘 안 보이죠? 특히 파란색 원단을 사용하면 기초선이 푸른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단색 보기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벨트 고리가 제봉될 선분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합니다. 그 다음 벨트 고리의 크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로선을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아래쪽도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해서 이 두 선분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분 두 개 합치면 60.1mm 되고요. 벨트 고리가 제봉될 가로선은 13.2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 두 개는 길이 확인차 트레이스 한 것이니까 선택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를 탭해서 삭제합니다. 사각형 패턴 툴 이용해서 벨트 고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너비는 13.2, 왜냐하면 여기 제봉될 거였는데 이 너비가 13.2였죠. 높이는 60.1이었어요. 근데 조금 길어야만 돼요. 그래야 벨트도 끼우고 겉에 접히는 부분도 생기고 하니까 65 해보겠습니다. 65로 하였고요. 그러면 제봉을 할 때는 선분 제봉 이용해서 이렇게 제봉을 하고 위쪽은 여기에 제봉돼야 되는데 점이 없죠. 점을 추가해도 되지만 이 정도는 자유 제봉으로 적당히 위치 확인해서 제봉하면 되겠습니다. 약간만 앞쪽으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 다음 이 벨트 고리는 입자 간격 미리 좀 낮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5도 좀 클 것 같고요. 이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자 간격이 5mm보다 낮을 경우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려집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하는데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속도 느려진다고 하지만 이 피스는 너무나 작은 벨트 고리죠. 입자 간격 1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개별 두께 충돌은 1, 개별 두께 렌더링은 2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벨트 고리는 양쪽에 재봉선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접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거의 두 겹이 되죠. 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부분이 두 겹으로 재봉되지는 않고 그냥 시접을 접어 넣음으로써 두 겹이 되니까 두 겹 표현은 하지 않을게요. 동시 수정 패턴 복제해서 반대쪽 벨트고리도 만들어 놓았고 또 이 벨트고리 컨트롤 C 해서 뒷판 허리밴드 쪽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트레이스 이용해서 여기도 벨트고리가 제봉될 선을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하였고 이 선도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합니다. 그러면 이 벨트고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뒷중심에도 하나 붙이도록 하겠고 또 이 패턴 피스는 선택해서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제봉선 해서 이쪽에도 복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제봉하고요. 선분 제봉으로 제봉했고 자유 제봉 이용해서 이렇게 제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피스는 동시 수정 패턴이지만 벨트고리 자체는 동시 수정이 아니니까 시각적으로 봐서 적당히 가운데 정도의 제봉을 하면 되겠고요. 제봉선 수정 툴 이용해서 제봉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싶으면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분 제봉 이용해서 제봉선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하나, 둘. 이때 너치 방향 다 왼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한쪽으로 가도록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벨트고리가 이렇게 사방팔방에 막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이 벨트고리 패턴들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눌러서 제봉된 패턴의 배치 바깥쪽 해주면 이렇게 바깥쪽에 배치가 되었죠.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벨트고리가 실제로 이 CAD에서 벨트고리 밑그림으로 그려진 것보다 길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루즈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해주면 좋은 것이 위쪽에 접히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선택하고
내부 선분 생성해서 한 2mm의 내부 선분을 생성을 하고요. 접힘 각도를 0도로 하고 각지게 보이기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앞쪽 벨트고리에 작업을 한 것인데요. 두꺼운 텍스처 보기로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하게 남아있던 것이 위쪽에 살짝 접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위쪽에 입체감 있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쪽으로 약간 올라가면서 입체감 있게 표현되는데요. 대신 지금 접힘 각도 0도 했더니 너무 많이 접힌 것 같기는 하죠. 90도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벨트 고리는 벨트가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약간 공간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벨트 고리에도 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선분 생성해서 둘 다 내부 선분 생성하였고요. 이 내부 선분들 선택해서 접힘 각도 9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 부분이 약간씩 접히면서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데님 팬츠의 벨트 고리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탑 스티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스티치 툴 이용해서 일단 이 허리밴드에 탑 스티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유 탑 스티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 탑 스티치로 영역 지정해서 탑 스티치를 넣어 주었고요. 그러면 이 탑 스티치는 한 줄짜리니까 16분의 1인치 간격의 탑 스티치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16분의 1인치이고 길이는 SPI 9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두께 100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좀 강렬하게 해서 화면에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탑 스티치 이름도 바꿔놓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겠죠. 이 탑 스티치를 복사합니다. 그래서 두 줄짜리 탑 스티치로 만들 거예요. 16분의 1인치와 4분의 1인치짜리 탑 스티치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탑 스티치는 저 아래에 구성의 줄 개수에서 두 개로 만들고 거리를 4분의 1인치로 하면 두 줄 사이에 4분의 1인치가 간격이 되겠죠. 자유 탑 스티치 이용해서 이렇게 팬츠 안솔기 여기에 탑 스티치 지정을 하였고요. 앞판의 포켓 입구 그 다음 코인 포켓에도 탑 스티치 하겠습니다. 여기는 선분 탑 스티치 이용해서 이렇게 세 변에 탑 스티치를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 힙 포켓에도 자유 탑 스티치로 이렇게 제봉하고 선분 탑 스티치로 입구에 따로 제봉시킵니다. 그 다음 요크에도 탑 스티치 넣어야 되겠죠. 요크에도 탑 스티치 하였습니다. (16분의 1인치) 탑 스티치를 벨트고리에도 벨트고리 세로선에도 이렇게 탑 스티치 해서 장식하겠습니다. 뒷판 허리밴드에도 탑 스티치 해야겠죠. 위아래에 이렇게 탑 스티치 넣었고요. 바지뿌리에 탑 스티치 하겠습니다. 바지뿌리는 복사해서 첫 번째 선이 끝선에서부터 간격을 8분의 5인치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분의 5인치로 이름을 바꿨고 두 번째 줄은 4분의 1인치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밑단에 이렇게 클릭하면 밑단에도 탑스티치가 생성되었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컬러를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탑스티치가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이 지퍼 제봉하는 부분에도 탑스티치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선이 있어야 탑스티치를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선 하나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내부 도형으로 트레이스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탑스티치를 지정할 텐데요. 두 줄짜리 탑스티치 중에 하나를 복사를 해서 저는 0인치와 4분의 1인치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속성창에서 간격을 0인치로 하고요. 그 다음 4분의 1인치로 합니다. 자유 탑스티치 이용해서 이 0인치와 4분의 1인치 탑스티치 선택한 다음 이렇게 스티치를 넣으면 여기에 탑스티치가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왼쪽으로 중심 쪽으로 두 번째 스티치가 생겨야 되는데 옆쪽으로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탑스티치를 선택하고 속성창에서 반대편으로 합니다. 반대편으로 하면 이쪽으로 탑스티치가 바뀌게 돼요. 한번 보세요. 반대편으로 하기 전, 반대편으로 체크한 후입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자, 여기에 보면 이 지퍼에 눌러박는 거는 단축구멍이 있는 왼쪽에만 해야지 오른쪽에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능 때문에 예전에는 동시 수정을 해제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탑스티치만 동시 수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탑스티치 수정 툴 이용해서 탑스티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동시 수정 해제를 딱 하면 탑스티치 해당하는 탑스티치만 동시 수정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키보드에 딜리트로 누르면 이쪽만 삭제되게 됩니다. 이 선은 지금 내부 도형이 보이는 것 뿐이고요. 내부 도형은 끄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탑스티치가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중심선에도 16분의 1인치 탑스티치 그리고 아래쪽은 두 줄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16분의 1 탑스티치 이용해서 자유 탑스티치 이용하고 대략 이 정도까지 16분의 1인치를 할게요. 탑스티치를. 그 다음 16분의 1인치와 4분의 1인치 두 줄짜리 선택해서 또 이 끝난 점에서부터 이렇게 탑스티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역시 이 탑스티치도 두 개 다 선택해서 동시 수정 해제를 하고 오른쪽 패턴에서는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퍼 있는 쪽에만 이렇게 제봉이 돼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청바지 한 번씩 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그러면 탑스티치가 여기가 살짝 겹쳤네요. 그러면 이동해서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옮겨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두 줄짜리가 시작되는 위치에는 바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선분이 필요해요.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내가 바텍을 그릴 위치에 대략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3D 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방금 그린 선이 보이게 되니까 점을 이동해 가면서 탑스티치와 잘 맞도록 위치 조정을 합니다. 저는 대략 이 정도 해볼까 봐요. 자, 이 정도 됐고요. 그럼 여기에 탑스티치를 바텍으로 넣으면 되겠죠? 선 하나 있는 것 선택해서 복사를 하였고요. 바텍으로 이름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분 탑스티치 이용해서 이렇게 바텍을 하였는데 이게 뭔가요? 이상하죠? 아직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텍 선택해서 속성창에서 종류를 바텍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무늬가 되는데 이런 스티치를 바텍이라고 하죠. 저는 간격은 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만 다다다닥 생기면 좋겠고 간격은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선 위에 생길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컬러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원래의 탑스티치 컬러 찾아서 컨트롤 C 하고 바텍에 가서 색상을 컨트롤 V 해서 같은 컬러를 넣어 주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탑스티치 수정 툴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동시 수정 해제하고 반대쪽의 탑스티치를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밖으로 튀어나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내부 선분을 수정을 하면 탑스티치도 같이 수정이 되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축구멍도 같은 컬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단축구멍에서 색상을 좀 전에 복사했던 컬러 번호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단축구멍도 바꿔 놓았습니다. 여기 약간 이상하죠? 이 부분은 여기도 지금 탑스티치가 양쪽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해서 탑스티치의 동시 수정을 해제하고 이쪽 탑스티치는 삭제를 하겠고요. 선분 탑스티치를 일단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 탑스티치를 여기에 넣으면 반대쪽에도 또 탑스티치가 생겨서 이쪽은 탑스티치가 두 개가 돼요. 그리고 탑스티치도 잘못 선택이 돼 있죠. 알아보기 좋도록 일단은 바텍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동시 수정 해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쪽에 탑스티치를 선택해서 왼쪽 패턴에는 쭉 돌아가면서 자유 탑스티치 넣은 것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바텍에 해당되는 탑스티치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합니다. 여기도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양쪽에 탑스티치가 한 줄씩만 남도록 했고 이 오른쪽 허리밴드의 탑스티치는 선택해서 바텍이 아니라 16분의 1인치 탑스티치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수정은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이 정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장식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뒷판에도 탑스티치 넣어야 되겠네요. 뒷판에도 이 왼쪽 패턴에 쭉 연결해서 뒷중심선에 탑스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6분의 1인치와 4분의 1 탑스티치 선택해서 뒷중심선에 이렇게 탑스티치를 넣었고요. 그럼 이 탑스티치 두 개는 또 동시 수정 해제해서 왼쪽에만 남기고 오른쪽은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약간 허리밴드 이 벨트 고리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데님 팬츠는 만들 때 좌우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낄 만큼 약간 차이가 나요. 왜냐면 이 앞중심선과 뒷중심선에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탑스티치를 넣잖아요. 그래서 약간 왼쪽이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왼쪽 패턴을 5mm 정도 중심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크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야 이 중심에 있는 탑스티치가 인체의 딱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패턴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하면 지금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은 하지 않고 탑스티치만 이렇게 넣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리벳 장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에 리벳을 넣을 텐데 근데 조금 이상해요. 코인 포켓이 양쪽에 다 있네요. 보통 코인 포켓은 오른쪽에만 있죠. 왼쪽에 있는 코인 포켓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추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리벳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단추를 표시했고요. 그러면 단추가 되어 버렸으니까 추가를 눌러서 버튼 1이 생겼는데 이것을 리벳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동그란 리벳 해볼게요. 뭐 리벳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테크팩에 리벳이 7mm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단추들 선택해서 버튼 1, 이 리벳을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역시 메탈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단추 두 개 다 선택해서 컬러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리벳을 뒷판에 있는 힙 포켓에도 넣어줘야겠죠? 단추 툴 선택해서 이 버튼 2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리벳이 생성되게 됩니다. 어떤 단추 스타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추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단추에 처음 설정되는 단추 스타일이 결정이 돼요. 이 단추 두 개는 선택해서 대칭 패턴에 복제하면 반대쪽에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님 팬츠를 제작을 하였고 또 데님 팬츠에 원단도 적용을 해보았고 탑 스티치도 장식을 했고요. 또 벨트 고리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앞판 허리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합치기 하면 되겠죠. 합치기를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오른쪽 패턴 피스만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패턴 피스만 합치기 되었고 자동으로 동시 수정도 해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합치기 하면서 심지 접착이 해제가 되었으니까 심지 접착 본딩을 다시 해주도록 하고요. 이 탑 스티치 하나는 삭제하고 한 개만 남겨서 끝점을 마우스로 지금 탑 스티치 수정 툴 사용하고 있고요. 끝점을 마우스로 딱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탑 스티치의 영역도 변경이 가능해서 전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유 탑 스티치로 탑 스티치 설정한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데님 팬츠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